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LG가 드디어 전기차를 내놓습니다. 이런 날이 결국 오네요. 이름은 옴니팟이라고 하는데요. 다음날 10일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넥스트 모빌리티 니모 22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CES 2022에서 영상으로 먼저 공개하긴 했는데 이 영상 보면요, 이렇게 스크린이 올라와. 아니, 스타일러가 여기 있어? LG가 진짜 자동차를 만드는 건지 이 불과 보름 후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 저희가 직접 가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LG 옴니팟 대체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니모라고 읽어야 될까? 네모라고 읽어야 될까? 네, 이거 니모를 찾아서 같은 이름이죠. 카카오 모빌리티의 첫 번째 테크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현 상황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 모터쇼 보셨던 거 다 기억나세요? 이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서울 모터쇼가 아니라 서울 모빌리티 쇼. 이번에는 넥스트 모빌리티 쇼. 그러니까 서울 모빌리티 쇼 제치고 그 다음으로 이게 뜬다, 이런 얘기인가요? 야심찬 이름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선 미래 이동수단, 미래 자동차들을 선보이는 건데 LG는 여기에다가 옴니팟이라는 자동차를 전시한다는 겁니다. 이 옴니팟이라니까 이름부터가 조금 묘하긴 해요. 이 옴니아가 떠오르지 않나? 약간 삼성의 경쟁 모델 전지전능, 그거 망한 모델인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팟 이걸 섞은 건가? 장명이 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옴니팟이 그럼 뭐냐? LG전자가 만든 자율주행 전기차 콘셉트카입니다. 진짜 자동차인가?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적어도 자동차 콘셉트다, 이건 맞아요. 얼마 전에도 자동차 회사 현대차가 이 아이오닉 7 내놓을 때 전기차에다가 가전 느낌을 가득 담아서 응접실 같이 꾸미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LG 옴니팟은 자동차가 집이 된 게 아니라 집이 자동차가 됐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내용도 필요에 따라서 막 바꿀 수가 있는데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영화 감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갑자기 여기 메타버스가 나와요. 이게 약간 버스같이 생겼더니 이게 메타버스였나? 아무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실제 쇼핑을 하는 메타버스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 메타버스는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는 게 메타버스인데 그걸 굳이 자동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메타버스, 요건 조금 컨셉트 묘하죠. 요즘 유행하니까 넣으신 것 같은데, 네, 메타버스는 스킵하도록 하죠. 네, 옴니팟은 지금 최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최초 공개는 지난 CES 2022에서 이미 했습니다. LG 월드 프리미어라는 영상을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영상 조금 볼까요? 이게 상황극 같은 거 막 하시는데 이런 거 좀 유치해요. 좀 유치하죠. 그런데 이 인테리어는 그렇게 유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인테리어를 보면 차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이 앉았다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었잖아요. 머리가 닿을랑말랑하는 이런 공간에 사실 왜 그렇게 만들지? 자동차라는 걸 그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왜 그렇게 생겨먹은 거지? 머리 위로 좀 높아도 되잖아. 차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도 공기역학 때문에 얼마나 절약하시려고? 좀 높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엄청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장거리 가려면 휴게소에서 내려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자가용이라도 이렇게 서서 돌아다닐 수 있게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썸하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디스플레이, 여기서 롤러블일까요? 이렇게 쭉 그냥 올라오는 걸까요? 어쨌든 제가 말했던 그 디스플레이가 여기도 달려있네요. 이게 역시 사람들 생각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컨설팅 했다고? 솔직히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하긴 했습니다. 잠깐만, 쟤 누구야? 쟤는 김레아네요. LG의 가상인간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왜 레아냐면 올레 아이야 해서 미래에서 온 아이라고. 레아 해놓고서 미래에서 온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굉장히 슬픈 게 LG는 이 김레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얼마 전에 샘이라는 이름의 가상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였죠. 이게 정말 너무 인기가 많아서 관련해서 만화도 나오고 팬카툰 같은 것도 나오고 코스프레도 하고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나와요. 아주 난립니다.
이 삼성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당황스럽다. 우리도 당황스럽대요. 야, 나 진짜. 원래 이게 그럼 뭐냐? 어떻게 나온 애냐? 이게 브라질의 회사 안에서 사내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사내 교육용으로 이 직원들이 핸드폰 팔 때 기능들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브라질 사람들이니까 또 얼마나 이 글 읽는 거 되게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내 교육용으로 이렇게 편하게 말해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게 그렇게 인기를? 이게 저는 사실 어떤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쁜가? 좀 매력있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미국이나 해외에서 너무 인기입니다. 근데 LG는 왜 해도 안 되는지 이게 진짜 눈물이. 아무튼 여기서 김래아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 차 안에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퍼스널 어시스턴트로 있다는 얘기인데 뭐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뭐 같이 필라테스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는 보면 이게 혹시 프로젝터인가요? 프로젝터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프로젝터라도 좋을 것 같네요. LG는 그 관련 기술이 다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이만큼 만들면 이거 한 1000만원 넘겠죠? 수천만원 할 것 같은데 자동차보다 디스플레이 가격이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거 있네요. 이 디스플레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넘어가서 유리창으로 사람이 지나가네요. 유리창이 평소엔 유리창이다가 스위치를 켜면 디스플레이로 전환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야,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아니냐? 희한하네. 지금 이런 거 보면 차 안에서 메뉴를 미리 고르고 주문하고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그리고 피트니스 모드, 그리고 캠핑 모드, 취침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냉장고, 정수기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LG의 인기 상품인 스타일러도 여기 들어있네요. 다 LG 제품을 가지고서 실내를 다 꾸몄어요. 가만 보니까 LG가 안 만드는 게 없네. 다 만드네. 그러니까 이 옴니팟은 개념 자체가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가 달려있는 집이다, 모바일 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G는 이거 콘셉트 카라고 공개했지만 이 카에 대한 재원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차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냥 제조사에게 이 부품 공급할 테니까,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제조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LG그룹이라고 하면 이 자동차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LG그룹 산하기업들이 다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모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거 다 개발하고 있죠. 거기 배터리 부분이 따로 분사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됐죠.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LG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하죠. LG이노텍은 차량에 들어가는 통신 모듈 뭐 그런 걸 만들고요. LG 하우시스도 있어요. 하우시스는 자동차용 내외장재도 만듭니다. LG CNS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깔고 있어요. LG U+ 있죠. U+는 자율주행이나 이 통신 모듈 같은 걸 운영하고 있고요. 계열사들이 다 모여서 자동차 분야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이 전체의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전장 부품의 87%를 LG그룹 계열사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반이 지금 LG의 수익이잖아요. 이 차를 팔면 팔수록 LG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이러면 쉐보레 차냐 LG 차냐 좀 묘하죠. 신년사마다 무슨 사업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LG는 꼭 이 자동차를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동차 부품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안 만든다는 회사들은 좀 있어요. 가장 안 만든다고 하는 회사는 삼성입니다. 삼성은 한때 삼성자동차를 만드는 바람에 이 현대가 굉장한 위협을 느꼈거든요. 이 현대에 다니시던 옛날 분들은 지금도 이 삼성 얘기하면 우리 삼성한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도 이 정서적으로 삼성 부품은 좀 안 쓰려고 하는, 이성적으로는 뭐 상관없는데 이게 왠지 조금 꺼림칙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고 나니까 소나타에 원래 들어가던 JBL을 빼고 거기 보스를 집어넣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JBL이 하만이니까. 뭐 요즘은 또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 하만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앤올uf슨도 들어가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는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 진짜 차 안 만들어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 LG전자에 VC 사업본부라고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업부, 이걸 별도로 만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차세대 먹거리로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VS 사업부가 됐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비이클 컴포넌트 그래갖고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이젠 비이클 컴포넌트 솔루션 해서 이제 비이클 솔루션이야. 이게 약간 묘하죠. 단순하게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의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준다. 뭔가 약간 리드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우위에 서는 기분이 약간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LG는 이렇게 부품 뭐 필요하다는 거 그냥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LG가 외부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었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전기차는 다 E-파워트레인을 쓸 텐데 이 E-파워트레인 구동계까지 같이 개발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이 GM과 만든 합작법인,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름은 얼티엄 셀즈.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로즈타운, GM의 자동차 생산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테네시, 이렇게 두 군데에 만드는데 이게 각각 35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35기가와트시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 정도면 만약에 100kW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도 35만 대씩, 그러니까 합쳐서 70만 대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보통 전기차가 100kW시는 그렇게 흔치 않고 보통 한 70, 80 정도 되잖아요. 거의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테슬라가 작년에 96만 대 팔았다고 하는데 이 LG가 테슬라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얼티엄 셀즈는 뭐 여러 곳에 들어가겠죠. 올해부터 출시 예정인 험머 픽업 트럭 있고요. 그리고 이코녹스 EV 있고 실버라도 EV 있고 키딜락 리릭 이런 차들도 다 얼티엄 셀즈 얼티엄 플랫폼을 이용해서 출시됩니다. 요즘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자동차의 전부죠. 자동차 회사는 이 플랫폼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차체를 얹기만 하면 차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LG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다 만들고 이 파워트레인 만들고 GM하고 배터리 플랫폼 만들고 거기에 자동차 플랫폼까지 조금 더 얹어서 주면, 그러면 이번에는 또 거기다가 옴니팟이라고 하는 실내 콘셉트까지 같이 만들어. LG는 자동차 만들지 않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행동으로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집이 자동차가 된다는 컨셉트,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가 집이 된다는 컨셉트. 그러니까 가전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이 콘셉트가 같은 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정말로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되고 집이 자동차가 되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차피 LG가 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이 솔루션을 다 공급한 다음에 GM이 뭐 속된 말로 나사만 쪼이는 상황이 되면 이거 어떤 딱지를 붙이든지 잘 팔리기만 하면 상관없잖아요. LG가 조금 브랜드가 약해?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해보세요. 삼성이라면 삼성이 대부분 만들어서 현대에 납품해. 그래서 현대가 판다고 하면 거기다가 만약에 현대 딱지를 떼고 삼성을 붙이면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2배 더 잘 팔린다, 뭐 이미지도 좋아진다, 뭐 이러면 제가 현대면 그냥 삼성 로고 붙입시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반대로 현대가 자동차 우리가 파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요, 너네 하시죠? 왜 안 하세요? 솔루션 드릴게요. 우리가 솔루션 드릴 테니까 삼성에서 파시죠.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LG가 옴니팟을 공개한 건 사실 이렇게 완성차를 만들어서 내놓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의 차 전장 사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 정도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준 거, 이게 일반적인 시각일 겁니다. 물론 그게 맞겠죠. 그렇지만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중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 비아디잖아요. 그런데 이 비아디 처음에 무슨 회사였는지 혹시 아세요? 배터리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로켓, 벡셀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 배터리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더 성공하기 쉽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중국의 가전제품 대표 주자인 샤오미 자동차 만들죠. 내후년이면 차가 양산됩니다. 애플의 아이폰, 뭐 맥북 프로 이런 거 만드는 폭스콘이 폭스트론을 내놓잖아요. 이거 내년에 나옵니다. 알리바바 자동차 샤오펑도 나오죠. 텐센트 이 진리 자동차하고 같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기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LG 같은 가전 브랜드, 잘 나가는 가전 브랜드가 갑자기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기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너무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타격이 입을 수도 있잖아요. LG 가전 너무 잘 나갑니다. 지난해 가전 매출 볼까요? 70조? 야, 70조. 야, 가전 매출 70조.
1위입니다. 1위. LG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야, 이 말이 되나? 대단합니다. 근데 수익률 왜 이래요? 수익률이 줄었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를 다 먹었어. 전 세계에서 1등이야. 그런데 수익률은 이 가전이 이렇군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 수익률이 갈수록 급락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가전제품은 전 세계가 다 만들잖아. 특히 중국 회사가 너무 잘 만들어요. 중국 회사가 만드는 가전제품하고 어디서 격차를 벌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개발비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품질은 점점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이 가전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수익률 갖고는 만족하기 어렵다. 이 영업이익이 계속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당연히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절대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애플 하청 공장으로 전략할까봐 뭐 현대가 애플카를 안 받았다고? 아니,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이 하청 공장 된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거 생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청 공장 될까봐 그거 생산 못 해드려요. 이게 말이 돼요? 100만 대 생산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대. 고객님 바로 들어가죠. 지금 뭔가 좀 크게 착각하는 것 같아. 무슨 자동차 비즈니스가 무슨 자존심으로 움직이나요? 이게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 CPU 다 만들어 드리는데 그럼 삼성은 하청 공장이야? 그거 아니잖아. 이 사업은 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청이고 뭐고 그런 자존심이 어딨어. 현대차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애초에 애플에서 현대차에 와서 뭔가 애플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 H모사 그 H모TV 정말 거기 기자님 지금 보고 계시면 이거 좀 수습 좀 해요. 아니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민폐야. 참 애플카는 없다. 애플카 없어요.